교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대에서 문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발표할 내용이 이제 부산 시공간의 다층성과 로컬리티라는 주제인데요. 특히 저는 부산에서 지금 가장 이제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는 부산의 산동네를 중심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본 이유가 특히 부산의 어떤 산동네가 국제 강점기에부터 이게 만들어진 이 공간으로서 지금 현재까지 여러 가지 몇 차례의 어떤 역사적 변환점을 거치면서 또 이렇게 재형성되고 있다는 점에 제가 초점을 좀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산동네, 지금 현재 부산의 어떤 산동네의 어떤 전형성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운데 도로가 일종의 산동네의 중간 허리를 지나고 있는 산복도로입니다. 이 산복도로가 보면은 아래 위쪽이 동대를 나누고 있고, 그리고 산복도로의 어떤 가장 큰 하나의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메리트 중에 하나가 바로 저기 앞에 바다, 부산항, 부산대교를 중심으로 한 바다가 이제 보이고 있고, 그래서 산복도에 올라가서 부산항을 바라보는, 이것이 부산 전체를 이제 바라보는 이런 어떤 조망권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어쨌든 관광객들에게는 주 포인트가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그 산복도가 위치, 이게 이제 전체 부산의 지도거든요. 그래서 막 이 발표문 안에 지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 부산 안에서 제가 점선으로 그려져 있는 저기 동구, 중구, 서구 이런 쪽이 일종의 부산의 원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이후로 이제 개발된 부산의 원도심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원도심 안에서도 보면은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특히 이게 지금 우리 부산에 있는 삼복도로의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초반에 만들어진 원도심 지대가 수정산 이런, 그리고 복례산 이런 어떤 지역이 초반의 어떤 삼복도로이고, 그럼 삼복도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동네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기 금정산이라든지 장산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원도심 지역의 어떤 산동네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원도심 안에서도 보면은 저기 맨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영주 초량,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텍스트의 어떤 배경이 되는 것이 저기 영주 초량 수정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저 지도의 모형과 유사하게 영도만 빼면 저기 소위 말해서 우리 부산에 오면 반드시 타야 되는 버스 중에 하나가 삼복도로 특버스 투어거든요. 지금 만디 버스라고, 그래서 만디라고 하는 게 부산의 사투리입니다. 산마루, 뭐 산만디. 그래서 지금은 잠정이 이제 중단이 되었지만 이러한 식으로 어떤 삼복도로가 지금 2020년 현재에 부산의 가장 핫한 관광 상품으로 지금 이제 전면화되어 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전면화는 과연 어떻게 이제 과정을 거쳤는가? 그래서 제가 일제강점기 때는 뭐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하고, 이제 이것보다 더 뭐 토막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주로 이야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제 60년대 이후라, 60년대의 지금 현재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주동, 초량동 이 인근의 산동네 배경입니다. 그래서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뭔가 도로도 아닌 것이 뭔가 길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이게 이제 지금 현재의 어떤 망향로 대표적인 삼복도로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보통 도시가 만들어질 때 가로체계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집이 이제 지어지는데, 부산의 삼복도로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집들이 먼저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오면서 적정하게 앞집과 옆집의 어떤 거리를 배려하면서 만들어지고, 그 뒤에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형성이라 삼복도로의 어떤 주거의 특징이 나중에 보시게 되죠. 골목과 계단 이렇게. 지금 현재의 지금 가장 삼복도로 중에서 대표적인 도로가 망향로라고, 말 그대로 바다를 보는 이런 어떤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의 그런 어떤 풍경들. 그래서 도로 지나가는 저게 이제 망향로가 되고요. 이렇게 제가 두 사진을 붙여서 한번 좀 이렇게 보면 곡선처럼 굉장히 왔다 갔다 되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이 삼복도로의 어떤 낮과 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보시면은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장소인데 하나는 낮에 찍은 것이고 하나는 밤에 찍은 것이고, 그래서 어떤 발표문의 유치원의 어떤 이야기에도 나와 있듯이 밤에 봤을 때는 정말로 뭐가 저기가 뭐 대단한 것 같았는데 낮에 보니까 저게 뭐 아니구나 하는 그런 것들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형적인 100% 동일 장소는 아니지만 조금 비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치우면 왼쪽에 나무를
치우고 오른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바로 저 동네인데요. 그 기점을 흑백의 그 사진에 보시면 저기 하나의 저맨 뒤쪽에 기둥 같은 게 하나 보이. 그게 부산의 용두산 공원입니다. 아까 신사를 토대로 해서 공원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게 대전에서 똑같더라고요. 여기도 용두산 신사에서 지금 용두산 공원인데 저걸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칼라 사진에도 저기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장소 그것이 70년대와 지금 현재 어떤 풍경의 과거와 현재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어떤 산동네의 어떤 굉장히 어떤 주거양식이 왼쪽의 사진이 보면은 동일한 공간에서 한 서너 가지의 주거양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에서 굴뚝에서 뭐 벽돌 지붕에서 뒤에 아파트에서 이렇게 온갖 것의 어떤 그 총 시기를 망라하는 이러한 어떤 산복도로의 어떤 주거 형식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 부산의 산동네이고 그래서 여기 가면 그야말로 100년의 시간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사진은 지금 현재 아주 불빛 때문에 희미하긴 하지만 독특한 형태입니다. 앞집의 옥상이 뒷집의 주차장이 되는 따뜻따뜻 이렇게 지어지어 올라가다 보니 앞집의 옥상이 뒷집의 주차장이 되는 이게 도로와 맞물리는 저 주차장이 이제 그런 형태. 그래서 우리 삼복도로에 볼 수 있는 뭐 생활 양식에서 빚어진 독특한 형식이거든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무정형의 골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골목골목으로 옆으로 가면 다 집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래서 부산에서 삼곡도로에서 산동네에서 가장 높은 말이 초량 쪽으로 가면 168 계단이라고 있는데 마침내 168 계단에 들어오는데 모노레일 설치한 그래서 영주동 가장 높은 계단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관광화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형태들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하나의 어떤 관광의 어떤 가장 최근의 어떤 모습입니다. 초랑 1941이라고 하는 것이 저주택이 1941년에 지어진 적산가옥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러한 어떤 아직까지 남아 있는 적산가옥을 활용해서 또다시 이제 관광하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전반적인 어떤 지금 현재의 어떤 삼복도로의 과정이고요. 지금 제가 이제 이런 어떤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부분에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이 지금 이제 3만리를 달리는 만디버스라고 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 가면 삼복도를 봐야 된다, 산동네를 봐야 된다, 혹은 부산의 어제와 오늘이 만나는 곳이 바로 산동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어떤 속에서는 이미 여기에는 부산의 100년의 역사가 중첩되어 있는 곳이다. 그래서 거기 중간쯤 보시면 산동네는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100여 년의 시간이 중첩되어 있는 것이며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부터 한국전쟁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아주 근근히 이어져 온 생활의 터전이 되지만 외부인들에게는 굉장히 하나의 이국적인 풍경 아주 색다른 어떤 풍경지가 되고 있는 이중성의 공간으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부산의 로컬리티의 어떤 문화적 경관을 하나 전달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이 여전히 현대까지 이어지면서 주체됐던 뭐 기억이나 경관, 문화적 재구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60년대 만들어진 이런 어떤 삼복도로 로 인해서 또다시 위아래 이곳저곳 이런 어떤 분리를 발생시키는 효과 이러한 것들의 어떤 분리의 어떤 일상을 형상화함으로써 이분법적 배치를 폭로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어떤 경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런 형성 배경을 말씀드리면 앞부분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부산의 이 산동네는 한국전쟁과 아주 밀접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산동네에 가보면 한국전쟁과 관련된 재현 작업이 거의 한 8, 90%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좀 더 추적을 해보면 이러한 어떤 산동네는 이미 개항기 때부터 만들어져 왔다. 그럼 개항기 때 이미 식민지의 제국의 어떤 식민지 지배와 관련해서 형성되어 온 이러한 어떤 곳이다. 그래서 좀 보시면은 이제 조선인 어떤 세국민들
어떤 거주지가 일자리를 찾아서 온 이러한 어떤 거주지가 산동네로 올라가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제국 식민, 지배, 피지배, 부빈 등의 민족 그리고 자본의 경계가 작동하면서 뭔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초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산동네 형성의 어떤 요인은 한국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한국전쟁 전후로 해서 부산의 인구가 5배가 이렇게 증가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5배의 많은 인구들이 주로 어디에 몰려들었는가 하면 부산의 원도심으로 몰려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끊임없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용소나 어떤 공공 건물에 수용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어떤 일터, 생업지와 가까운 이런 어떤 산비탈에 상잣집을 짓기 시작하고 그러한 어떤 지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중구 지역의 어떤 영주동이라든지 뭐 그쪽 옆에 보수동 그리고 동구 쪽의 수정동, 초량동 이런 어떤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구 판잣집을 이렇게 다시 좀 이렇게 재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만만치 않았고 어떤 자연 발생적으로 어떤 이제 부산역 화재라든지 이런 아주 용두산 공원의 화재라든지 이런 어떤 화재들이 일어나면서 어떤 판잣집이 한번 정리가 되기도 하고 또 이런 빌미가 어떤 부산시의 어떤 도시 어떤 경관의 어떤 정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큰 효과는 내지 못했던 것이 60년대 들어와서 다시 경제개발기로 들어오면서 또다시 부산 원도심으로 외곽에 있던 노동자들이 또 밀려들어오게 되는 그러다 보니 인근에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산동네 옆으로 이동해 가면서 산동네가 좀 더 범위가 굉장히 더 넓어지는 되게 되었다. 그 이야기가 2-1장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2-1장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산동네라고 하는 부산의 산동네라고 하는 것이 부산의 특정 역사적 시기와 맞물려서 내 외부에 몰려든 사람들의 형성된 공간이며 이들이 산동네로 몰려든 이유는 시기는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민족차별 식민지 공간 안에서도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든 노동자들이 산 위로 올라갔고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산 위에 생활터전을 마련했고 경제개발기 노농민들이 또다시 일자리를 찾아 도심으로 나와 일대에 가까운 인근 산 위에 주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생활 패턴들이 반복되면서 산동네 시공간 아래 도심의 시공, 산동네 시공간은 아래 도심의 시공간과 분리, 유리와 연결을 반복하며 산동네 로컬리티를 형성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2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삼복도로에 대해서 그래서 60년대 이 삼복도로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결국은 부산시의 어떤 도시 불량주택 개선 사업 이런 것들과 맞물리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주하는 그래서 이곳에 있던 사람들을 또 다른 변두리로 이주시키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삼복도로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 이 삼복도로는 산동네 주민들의 추방의 역사와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떤 도시의 발전과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삼복도로는 또다시 산동네 주민들의 추방의 역사와 아주 긴밀한 연결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어쨌든 64년도에 이제 처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출발 기점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도표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가 아직까지 부산에서 영주 아파트가 한 1-2동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심심찮게 이제 지금 이제 재생 공간으로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과정에서 삼복도로가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서 부산에 처음 이제 일어났던 시민 아파트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고 난 여기에서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이제 뭐 이주해 나가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일어났던 과정들을 보면서 2-3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한마디로 이러한 제목에 이제 붙여놓은 것이 반복되는 추방. 끊임없이 일제강점기 때부터 반복되는 어떤 추방과 무대화되는 일상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2-3장에 보시면 이 초반부에도 일제 이 강점기 때도 어쨌든 저 도시 이 조선의 어떤 저 빈민들을 부산에서 내려서 보니 중심지인데 이게 너무 누추하다. 저를 어떻게 저를 정리할까 이런 어떤 시각이었고 60년대 어떤 도시 개발도 어떻게 좀 정리할까 이런 어떤 그래서 이게 뭔가 주체는 다르지만
이런 어떤 이렇게 추방의 역사는 동일하다.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실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점점 후면화되고 이곳이 점점 더 관광지로 뭔가 전면화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다시 3장에 이제 했고요. 후반부의 이야기만 조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심 주변부 산동네는 사실 근대 국민국가가 자인한 통치의 실패를 드러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복도로 르네상스가 예고하는 장밋빛 미래는 근대성의 실패를 가리면서 또 다른 욕망의 사다리를 제시하며 그것을 다시 욕망하게 하는 새로운 통치 기술의 한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이제 부산시 삼복도로 르네상스에서 10년 했던 작업이 있었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곳을 이제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가 강조될수록 복원되어야 되는 과거 그리고 개량되어야 하는 부정적 현재가 부각될 뿐이고 이러한 언어적 장치 안에서 지금 여기는 타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은 삼복도로 담론에서도 혹은 산동네 담론에서 흔치않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삼복도로 소풍, 이바국길, 감천문화마을 등 산동네 재현에 등장하는 것은 정형화된 한국전쟁 피라민들의 애환이고 그래서 어느 시인의 표현처럼 띄어쓰기가 잘못된 판잣집, 부정형의 골목과 가파른 계단, 물동이가 길게 늘어선 줄 등이 곳곳에 전시되면서 피난살이 고단함이 아주 순수와 폭력이 교차하는 역사적 향수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거의 이 담론 안에서 들어오지 않았던 이제 일제 강점기 이야기까지 기간까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항가도 관광경로와 함께 식민지 기억도 선택적으로 소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 재현은 공통된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식민지 한국 전쟁의 기억을 소환하면서 민족 국가 공간 안으로 수렴시킨다는 점이며 이 공간은 또한 동유라의 질서로 환원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유라의 질서 공간의 경로를 우리가 벗어나서 뭔가 또 다른 경로를 만드는 방법들이 없을까 하는 것이 저희 어떤 고민이고요. 그런 고민을 제가 삼복도로에서 50년 넘게 한 곳에서 살면서 그 길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시작업을 하고 있는 시인의 어떤 그 작업에서 하나의 좀 가능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보시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굉장히 추상화된 논리로 이 공간을 바라보는 것과 아주 그 아침 저녁으로 이것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어떤 시인의 시선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중간쯤에 보겠습니다. 이게 몇 페이지인가 하면요. 시 가슴에 길을 내고 그 뒷부분입니다. 그 뒷부분에 보시면 근대 공간을 탄생시킨 것이 시각적 원리라면 구체적 장소의 발견은 촉각의 원리가 적동합니다. 이때 촉각은 단순한 만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세계가 근원적으로 스킬 수 있는 접촉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감각적 토대 안에서 장소는 대상화되지 않고 장소의 주름과 마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서 마주치는 산동네의 무허가는 그냥 이렇게 밀어버릴 이런 무허가가 아니라 어떤 취약성에 기반한 특이성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주목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인이 이야기하듯이 아주 굵은 모래와 황폐한 뿌리가 이들의 기반이지만 아주 취약한 기반이지만 그래서 아주 자주 흔들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금빛 지느러미가 번뜩이며 살아나는 아늑한 집을 상상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공간의 변경된 경로를 상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중성의 어떤 공간으로 바라보며 이런 이중성의 공간으로 바라보면서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이 촉각의 원리 어떤 이런 어떤 척척의 원리 대상화하지 않는 마주봄의 원리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작업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 뒷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거기 골목 사진 밑에 부분입니다. 흔히 이제 오늘 이제 삼복도로 이 담론이 굉장히 관광화되면서 글로벌이 재발견한 로컬은 굉장히 놀라울 정도의 유연성을 발휘해서 이를 상품화하고 글로벌화의 조건으로 재구성하려는 유연한 전략을 구사하지만 이 과정에서 로컬은 생산이나 소비, 유통 등의 과정을 담당함으로써 기존의 글로벌 체제를 긍정하고 강화하기 위한 주체로 호명될 수 있는 많은 어떤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회로 안에서 로컬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어떤 지점 안에서 부산 관광지 1번지로 무대화되고 있는 부산 삼복도로의 시공간은 이러한 수동적 공간으로 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러나 주체화의 과정이 탈주체와 재주체화의 운동적 과정을 수반하듯이 로컬은 글로벌화의 기전을 수반하는 수동적 위치에만 고정되지 않으며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스케일에 축적되면서 끊임없이 재구성된다는 점을 우리가 상기할 때 이러한 어떤 산동네 공간과 주체와의 관계를 주목한다면 부산의 산동네가 아주 유니크한 어떤 로컬리즘을 넘어서는 내적 동력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러한 어떤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시인 강명환이 주목했던 이웃과 이웃의 어깨에 부딪혀서 끈끈한 체온 속에서 실어 나르는 공동체의 환대와 연대로부터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러한 어떤 산복도로라고 하는 이것이 단순한 어떤 관광지로 전면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이 부산 어떤 시공간의 100년의 어떤 역사에 대한 어떤 성찰의 어떤 공간으로서 우리가 봐야 된다 하는 것이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